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명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저희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아주기로 하신 외부의 전문가님들과 합동회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표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당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위 출범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위를 이끌고 계신 추미애 위원장님과 이용돈 부위원장이 이인영 간사님을 비롯해서 10분 위원님들 그리고 7분의 자문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임금 피크제와 쉬운 회복의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게 우리 당의 판단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임금 피크제를 통해 작년처럼 월급을 받아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합니다. 임금 피크제로 기업의 임금비 부담이 줄면 그만큼 추가 고용의 여력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임금 피크제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그리고 연령은 53세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정년을 못 채우고 직장을 떠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정년 연장은 당장은 큰 의미가 없고 임금 피크제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또 지금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710조 원을 넘는데도 그 돈을 고용에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로 임금비가 절감된다 해서 그 돈이 추가 고용에 사용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임금 피크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노사 자율로 확산되도록 해야지 법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이 임금 피크제를 청년 일자리 핵심 대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특히 임금 피크제로 18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근거 없는 거항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이런 무책임한 대책만 남발하고 있으니 경제 무능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재벌개혁이 먼저입니다. 지금 대기업이 보유 중인 사내유보금의 1%만 풀어도 월 200만 원짜리 청년일자리 30만 원에게 새롭게 창출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풀어서 협력기업들과 상생하는 그런 경제 생태계만 만들어도 중소기업 종사 노동자들의 처우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일의 순수를 놓고 보더라도 그동안 대기업들이 단기 순이익으로 쌓아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먼저 추가 고용 재원으로 사용하고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때 그때 임금 피크제에 의한 임금 절감을 요구하는 것이 순수에 맞을 것입니다. IMF 대한민국 당시 우리 국민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인내하고 근무기 운동에 동참하며 국가 경제를 살렸습니다. 당시 중학적인 공적 자금이 수많은 기업들에 투입되었고 그 비전 여전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보통 분담에 나설 차례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을 풀어서 청년일자리에 투자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일자리 확대와 노동의 안정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회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임금 피크제는 지역 규칙의 불이익 배경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불법적 일입니다. 쉬운 해고 가이드라인 역시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행정 지침을 하달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고용 불안과 함께 노사 갈등과 법적 분쟁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사회적 대화의 절실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많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노동법의 규정대로 휴일 노동까지 포함해서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기만 해도 7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노동자들로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해서 노사정 세주체가 고통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것입니다. 청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임금 피크제와 준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동시간 단축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차별적인 고용 문화를 막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 일자리 확대, 실질소득 향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 길에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협의가 앞장설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대 위원장님과 협의 위원님들 어깨가 무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문 대표님께서 어깨가 무겁다고 해주시니 격려가 되기도 하고 정말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혁신해서 경제 정의와 노동이 선순환되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노동시간 단축 등 3대 분야에 대한 실천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현장을 이해하시고 연구해오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세부 논의를 착수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말하는 임금 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아랫돌 빼서 윗돌 되자는 땜질 처방입니다. 당장 아버지 임금을 깎지만 아들, 딸 일자리는 생길지 안 생길지 알 수 없는 처지입니다. 최근 몇몇 대기업이 밝힌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도 이미 예정된 투자이거나 협력사 등을 통한 비정규직 일자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에서 논의한다는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사회안전망 강화는 이미 우리 당이 당론 형식의 법안으로 제출된 것들을 다시 포장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인권의 핵심인 해고와 근로조금 변경 문제를 법의하는 행정조치, 즉 대통령의 뜻을 받든 장관의 가이드라인으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부총리를 포함한 관계부처 전 장관이 한국노총의 노사정의 복귀 결정 연기에 대해 십자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이니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인지조차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한 청사진과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들어가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문제, 사회안전망 강화를 올 정기 국회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추진해 나갑시다. 고용 친화적 경제 시스템을 위한 비전과 대책도 여야가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저부터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의 이인재 위원장과 적극 대화에 나서도록 제의하겠습니다. 청년이 다시 꿈을 꾸고 근로자는 당당하게 일하며 우리 경제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는 경제민주화, 노동시장 개혁을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쫓듯이 일을 해보겠다고 이가 띄워지고요. 저도 장모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새정치연합이 지금 이 중대한 이슈에 그동안 너무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특이한 명칭이 언론에 나온 지가 벌써 한 달여 됐는데 이제서야 구성하고 다른 상대인 그 정부 여당은 당정청으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여론도 이 노동시장 안 하면 나라가 망하고 일자리가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처럼 이렇게 판이 짜지고 있는데 그에 대응하는 야당의 움직임은 너무 더뎠다. 그리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노동시장의 문제는 그만큼 심각한데 과연 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나 대안이나 전략이 얼마나 갖춰져 있고 지금 정부 여당이 계획이 아닌 대학이라는데 과연 야당은 계약이 아닌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앞서 말씀드린 의지와 대안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좀 깝깝하고 답답했는데 오늘 만들어진 특위서부터 늦었으면 더 대전에 분발하고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특위가 되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런 기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걸 앞으로 많이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고 박대리님 예, 박대리입니다. 이병훈 교수하고 제가 짠 건 아닌데 제가 할 말을 갖다가 이병훈 교수가 다 해드렸습니다. 우리 대표님 계시는 말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고 경제가 그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라고 했을 때 저는 사람은 일단은 노동자, 그 가족들이 돼야 됩니다. 그 노동자들의 물질적 삶의 개선이 실제로는 그 사람이 우선인 정책, 경제가 먼저인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 임금 피크제를 말씀드렸으나마도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그러면은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일자리를 만들지도 못하면서 한편으로서는 노사관계를 파탄시키고 갈등을 유발하고 그러면서도 정치적인 어떤 정략적인 정부만 유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은 두발 나이도 없이 단순한 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고용 친화적인 산업 정책, 더 나가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정책까지 아니면 사회 안전망까지 같이 건드려야 되는 일종의 종합 정책, 종합 예술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현안의 발등에 부의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에서부터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대로 대응했는가, 또 앞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고 그것을 추진해 나갈 의지와 역량 갖고 있는가, 솔직히 저 자신부터 의구심을 가지고 이 회의에 참석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 그 진부한 말로는 하는, 아니면 또 하나의 일자리 정책이 아니고 또 하나의 재벌의 계획이 아니라 제대로 된 어떤 계획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